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7월 19일 최상병 기일이라고 하죠. 일준 사망한 지 1년 된 그날에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러고 보니 또다시 이 장마철에 중부지방에서는 비 피해가 대단한 그런 비 피해가 났고 했는데, 그러나 TV 중계를 계속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또다시 청문회 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되자마자 갖가지 에피소드 이런 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다름 아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번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서 국민들의 눈은 TV 화면을 향했고, 그러는 중에 늘 이런 청문회가 있으면 좀 뜻밖의 사건들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성근 증인하고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임성근 증인이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그 장면을 찍었다. 우리가 휴대폰 문자를 보게 되면 대개는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좀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혹은 민망한 그런 순간을 포착을 해서 이제 언론사에서 이거를 밖에 내보내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 임성근 증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 휴대폰을 공개하는데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가,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어째서 이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임성근 증인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보내는 게 찍혔다. 그리고 언론 신문 방송에 막 나오고 야유를 보내고 이런 그 기사 밑에 댓글은 거의 임성근 씨에 대한 막말이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게 또 일이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바라봤는데, 이제 문제는 오후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위원이 이제 다그치기 시작한 겁니다. 증인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문자질을 하지 않았느냐. 해병 누구누구로 상대방을 지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밝혀라.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증인이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계속 코너로 몰리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임성근 증인이 원래 휴대폰이 있었죠. 그것을 공수처에 제출을 했는데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래서 공수처에서 그것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임성근 씨가 이제 새 휴대폰을 거기 제출을 했으니까 새 휴대폰을 마련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문회 위원이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새 휴대폰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좀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청문회에서 말을 했던, 한정해 놨던 그 범위 안에 들지는 않죠,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임성근 씨가 뭐 이 정도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보는 데서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서 이번 청문회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보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탁을 하면은 사실은 그 증인으로 나와서 상대방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좀 무례한 어투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뭐 안 보여주겠다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증인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아는 사람하고 의논을 한 것으로 보이죠.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보여줘도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그 민주당 측 의원들, 하여튼 야당 측 위원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의논하는 문자 보낸 것을 가지고 이걸 갖고 막 사람을 추궁하고 혼내키고 다구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청문회 나와서 그런 걸 하느냐. 이게 그냥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임성근 씨를 인격적으로 그 아랫사람 혹은 뭐 죄인 다루듯이 하면은 이게 화풀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 절차는 법 절차입니다. 법 절차에서는 권한 없는 일은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보는 사람으로서는 임성근 씨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저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임성근 씨가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통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친척이고 이 사람은 누구고 해서 뭐 나오는 인물이 둘인데, 상대가 둘인데 그 중에 한쪽하고만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먼저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호의로 승낙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막대하고 마구 사람을 나무라고 이런다면 임성근 씨는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은 안 보여주겠다, 이러면 됩니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호의를 베풀려다가 이렇게 되면 호의는 거두어 드려도 되는 겁니다. 정말 그따위로 하면은 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을 보여준다는 것은 임성근 씨로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은 원래 하지 않는 것인데, 상대방의 부탁을 듣고 거기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무라고 혼내키고 그렇게 그 분위기로 봐서는 작대기로 사람을 두드리듯이 말을 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겁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딱 그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휴대폰 안 돼 하고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청문회장에 나와서 당신이 이렇게 문자
보내고 문자질을 하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호의를 베풀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호의를 베푸는데 어디까지 베풀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좀 의논할 상대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면에서 그 청문회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리고 지금 이 문자를 보도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청문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영상을 보면 위원들, 법사위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 뒷줄에 앉아 있는 보좌관들, 또 취재원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휴대폰질하고 있죠. 뒤에서 키득키득거리고. 이 화면 돌려보십시오. 거기에서 다 오늘은 최상병 일주기입니다 하고 무슨 묵념하고 뭐하고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그 민주당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웃고 떠들고 내려가서 옆에서 잡담하고 하고 있죠. 자, 그런 분위기다. 그래, 다들 휴대폰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임성근 증인이 휴대폰 문자 좀 보내면 안 되는 겁니까? 하면 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편을 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임성근 씨는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지켜야 될 것은 위증하지 말라 이것이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코를 파든 말든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임성근 씨에게 품위를 유지하라, 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품위는 위원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장에 들어온 위원들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이죠. 품위 유지 못하면 국회의원직, 그것도 그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이런 아주 강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바로 청문회 위원들 자신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 장경태 위원이 요 문자 보낸 사람은 누구고 그 답변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그 상대와 내용을 밝혀라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선 문자 내용을 찍어서 밖에 내보낸 것, 이게 도찰입니다. 증인의 경우에 증인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찍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그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임성근 증인은 민간인이죠. 따지면 국회의 구성원이 아닌 국회 외부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와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휴대폰을 찍었다 하는 것은 몰래 찍은 겁니다. 보이니까 찍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 그래서 그게 보도되고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법사위 이번 그 청문회 위원이 내가 그거 봤다고 이 추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법에 무지한 행동이다. 그 행동 자체는 따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이제 우선은 이 문자, 그게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했다가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 봤고,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임성근 씨가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임성근 씨는 누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그 사람은 국회 청문회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이번 청문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 그 청원을 가지고 이 청원을 본회의에 소개를 할 것인가? 청원은 원래 그렇죠. 본회의에 소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소개할 만한 안건이 못 된다고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청원이 무엇일까? 이번에 이 청원은 140 몇만 명이라고 하는 국민이 그 청원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140 몇만 명의 청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140 몇만 명이 동의를 한 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민이 국회에 탄핵안을 낼 수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법률안을 낼 수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안건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140 몇만 명이 동의를 해도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청문회는 무엇이냐? 이 청원을 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청문회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0 몇만 명은 무엇이냐? 만일 홍길동 씨가 이번에 이 청원을 냈다. 나는 어디 사는 홍길동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원한다고 한 겁니다. 140 몇만 명은 우리는 홍길동 씨가 좋아요 라고 한 겁니다. 140 몇만 건의 청원도 아니고 140 몇만 명의의 청원도 아니다. 법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법에서 청원은 누가 하는가? 국민 1인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거기에 500만이 붙어도 500만 명의 청원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미 방송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국회 법사위에서 이것은 중요하다. 물론 국회의장이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와서 이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은 홍길동 씨 1인의 청원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잘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청문회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청문회는 아닙니다. 이번 청문회는 홍길동 씨의 지금 가명으로 부르는데 홍길동 씨 1인이 제출한 이 청원을 국회 본회의에 이러이러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그럴 만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라고 판단을 하거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판단을 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홍길동 씨가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이것을 법사위에 넘겨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그 관련된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물론 청원을 제출한 사람의 말도 들어볼 수 있겠죠. 국민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임성근 씨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임성근 증인은 국회 입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국회 청문회의 증인은 바로 그런 위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고마운 사람이죠. 국회는 증인을 존중하고 증인에게 잘 대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그게 지금 아직 확실한 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알겠죠?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의 위치는 국회에서 고마운 사람이고 국회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증인은 떨고 있고 국회는 증인을 끌어내다가 앞에 놓고 다구치고 취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법 절차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사위 이번 그 청문회의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의 유상범, 곽규택, 주진우 위원은 여러분들 그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의 논리는 꽝이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성근 증인은 이런 청문회, 홍길동 씨의 청원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간 증인이고 국회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만일 임성근 씨가 피고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피고인을 생각해 보면 피고인은 자기가 피고인 사건에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런데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면서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국회가 훌륭하기 때문에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죠. 원래 위증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증인과 피고인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증인에게 호통을 치고 고함을 치고 증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안 된다, 금지된다 하는 겁니다. 취조하면 안 된다. 자, 그게 왜 안 되는가? 지금 청문회 분위기를 보면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득의양양해서 정말 기세가 높아가지고 증인들에게 증인 똑바로 앉으세요, 뭐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아주 무섭죠. 그런데 증인에게 지금 같은 청문회는 증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청문회인데, 더구나 홍길동 씨 1인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최상병을 위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제를 잘못 잡았고 청문회를 잘못 설정한 것이죠.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증인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증인을 그렇게 막 다그쳐서 이 사람이 위축이 되죠. 그 카메라 다 있고 전국에 중계되는 생중계되는데 갑자기 나와갖고 그 대단한 국회의원 출신 위원들이 막 다그치고 처벌받게 하겠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위축되고 당황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법사위 지금 청문회 위원들의 이러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 취조 이런 것은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킵니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증인은 위증하면 처벌받죠. 이렇게 되면 이 강압적인 태도, 그 살벌한 분위기, 이런 취조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증인이 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무섭기는 국회의원만 하겠습니까? 사람 잡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지금 태도를 보건대. 더구나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의 위원들의 위세는 대단하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지경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취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증 강요죄의 죄책을 그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겠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국회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임성근 씨를 증인으로 부를 때 이 사람을 고마운 증인으로 불렀는가. 이번에 이 청문회가 홍길동 씨 1인을 위한 청문회라고 했습니다. 안건을 제대로 군더더기를 그 다음에 군더더기를 벗겨놓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이 이걸 이만큼 막아야지 하는 이런 군더더기도 다 벗겨놓고 보면 바로 이렇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임성근 씨를 이런 의미의 고마운 증인으로 불렀을까? 아니면 지금 임성근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죠. 자,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다. 그래서 너는 그 죄를 지은 피고인이야 라고 여기면서 불렀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피고인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성근 씨는 현재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피고이면서 사실은 이 사건을 봤을 때 그 피의자이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이면서 피고인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도 보장되는 자기 방어 수단이 배제돼 버리는 위치에 있게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성근 씨를 국회는 피고인으로 인식하면서 불러놓고 이름은 증인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 불러놓고 피고인으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으로도 보호를 하지를 않습니다. 고마운 증인으로서 보호를 하지 않고 피고인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사건으로 피고인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이쪽으로 가는 위치에 있으면서 같은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으로 나와서
양쪽에 나쁜 것만 다 자기가 받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용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위치에 놓이고, 여기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 자백을 하는 게 돼버리겠죠. 자, 뭔가 꼬여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우 불공정한 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 임성근 증인 한 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공정한 수사가 국회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도 방해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길동 씨 1인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는, 또 국회는 청문회에 증인이라고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증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하는 짓을 했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국회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국회가 가로채서 국회가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까지의 요 과정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왜 피의자를 불러와서 국회가 신문을 하는가,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왜 신문을 하는가?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도 제한이 있죠. 수사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지켜야 할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국회는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를 하면서 임성근 증인은 증인석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이거 자체가 군중재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성근 증인이 나온 청문회는 바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정의하고 불법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